세상은 매혹적인 장소로 가득 차 있지만 일부는 모든 논리에 도전하는 위험을 숨깁니다. 극심한 추위가 생명을 불가능한 도전으로 바꾸는 지역에서 역사상 흉터를 남긴 사건으로 표시된 섬에 이르기까지. 코너가 너무나 무모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그들을 감히 합니다. 한번 언뜻 보기에 비키니 아톨은 야자수, 하얀 모래 및 수정물이 있는 파라피아 성섬처럼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확실히 당신에게 친숙하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브, 스펀지는 수중도시 비키니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 애톨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의 현실은 훨씬 더 황량합니다. 마샬 제도에서 미국은 1946년에서 1958년 사이에 핵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아토크 아톨, 오텍에탈에서 1952년 11월 1일에 최초의 수소폭탄이 테스트되었습니다. 비키니는 외딴 위치와 넓은 석호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장로들과의 만남 후 다른 애톨런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역 사회의 지도자는 이전을 수락했으며 167명이 엔젤에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섬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나무는 거의 과일을 거의 주지 않았고 담수는 거의 없었으며 식중독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키니의 주민들은 여러 번 더 옮겨졌습니다. 한편 원주민 아톨론에서 핵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1946년 아퍼레이션 크로스로즈는 에이벨과 베이커의 두 가지 폭발을 가져왔습니다. 에블에서 73개의 전쟁선에서 폭탄이 풀려났다. 21킬로톤을 가진 베이커는 수중 27m를 폭파시켰다. 폭발로 인해 200만 톤의 물, 모래 및 산호 가루가 발생하여 바다의 배경을 파괴했습니다. 몇 년 후 방사선은 떨어졌지만 침몰한 배는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탄약과 연료로 아톨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력 나가토는 여전히 바다에 연료를 걸러냅니다. 1954년 캐셀 브라보 테스트는 전후에 표시되었습니다. 비키니에서 수소 펌프의 폭발은 히로시마보다 1000배 더 강력했습니다. 방사선은 킬로미터당 연장되어 최대 100개의 일본 어선에 영향을 미치고 457톤의 참치를 오염시킵니다. 방사선 수준은 600명이 이미 인간에게 치명적일 때 시간당 1000게이로 엔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실험이었습니다. 폭발은 1958년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없는 비키니를 남겼습니다. 토양과 물은 오염되어 어업과 농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67명의 원래 주민 중 절반 이상이 방사선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수십 년 후, 미국은 후손들에게 8,300만 달러의 보상을 지불했습니다. 오늘날 4시에서 6명의 간병인이 아톨론에 살고 있습니다. 비키니 아톨, 비키니 에탈은 자연이 한때 당신의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역사로 표시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2번, 이제 우리는 다른 섬으로 갑니다. 모든 비용을 피해야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거대한 생물,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 실제로 이곳은 피에 대한 갈증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면 당신은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북쪽의 센티넬 섬은 인도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벵골베이의 안다만 군도 섬은 별도의 세계입니다. 그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부족을 형성하고 문명과의 접촉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는 달러, 지구온난화 또는 온라인 영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센터넬즈는 외부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화된 사건은 2018년에 발생했습니다. 26세의 미국 선교사인 존 차우는 인도 정부의 승인 없이 섬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원주민을 기독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선물을 입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떠나겠다는 신호를 만들었지만 그는 주장했다. 그는 그를 데려간 어부들에게 그를 해안에 맡기기 위해 설득했다. 그의 시도는 비극으로 끝났다. 차오는 화살에 맞았고 그의 시체는 어부들의 눈에 해변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2006년에 2명의 어부들이 개를 찾아 섬에 도착하여 즉시 살해당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시체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센티넬은 항공기에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아이언 조류에 대한 그의 적대감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2년 전 파괴적인 쓰나미가 끝난 후 정부는 공중에서 조항을 발사함으로써 도움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섬 주민에게 자루가 떨어지고 그를 죽였다. 이 부족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엄청납니다. 아무도 자신의 언어를 모르고 당신은 섬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센터넬 딜리트 노어테일을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의 장소 중 하나로 만듭니다. 현재 인도는 주민들을 외부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률을 부과했습니다. 아무도 섬에서 8km 미만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센터넬즈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면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립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추위는 그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근처 부족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탐험가의 호기심을 계속 깨우고 있습니다. 세계화된 세계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번,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거주 장소. 추위가 너무 극단적인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파이프가 얼어서 욕실이 물 공급 없이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땅이 영구적으로 얼어붙은 장소는 식물을 재배하지 않으며 음식은 주로 냉동 고기와 생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이 채식주에 자라면 이 운명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엔진은 너무 빨리 식기 때문에 일부 차량은 밤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속눈썹은 서리로 덮여 있습니다. 시베리아 동쪽 야쿠아의 외딴 마을인 오이미야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거주 장소 중 하나입니다. 1924년의 온도계는 겨울의 평균 온도는 약 -50도사인 시입니다. 이 도시는 1920년대에 술록 shepherd가 겨울의 휴식 지점으로 열봄을 사용했을 때 설립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짧은 날 동안 밤은 오후 9시까지 연장됩니다. 3월, 오이미야컨은 여쿠터 신화에 따르면 시스컨을 기리는 행사인 콜드폴 파우티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캐릭터의 모습은 간달프와 아이스퀸 사이의 혼합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극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름 온도에서는 최대 35도사인 시로 상승할 수 있지만 낮과 밤의 차이는 급격히 증가하며 몇 시간 동안 최대 20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극도의 기후는 오이미야컨을 기록을 이기고 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바꾸었습니다. 2019년에는 최초의 마라톤이 극한 온도에서 열렸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될 때 온도계는 -48도사인 시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4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및 대만 출신의 주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도전이 경력은 아닙니다. 일본 모험가는 인간의 저항을 한계에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 한가운데
그는 속옷으로 -60도 쌓인 시의 오약 한강에 자신을 몰입시켰으며 벤에서 빙수로 달려가서 여러 번 전환하여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의 업적은 비디오 및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20만 명 이상의 방문에 도달했습니다. 오한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번호 4. 죽음의 계단. 페루에서의 회이너 피추의 산책은 때때로 어렵고 끔찍할 수 있지만 전설적인 잃어버린 도시인 마추픽추에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이름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그의 가파르고 나라로 인해 마추픽추의 죽음의 계단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사고와 사망은 거의 없었으며 소홀히 하지 않는 한 매우 안전합니다. 회이너 피추의 높이는 2693m이며 좁은 계단만 상단으로 연결됩니다. 정상에서 인상적인 전망은 사람들이 회이너 피추로 떠오르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 관점보다 마추픽추의 잉카페어를 볼 수 있는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업 회이너 피추는 약 2시간이 걸립니다. 번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일반적으로 로클러 공항으로 알려진 이 제품은 네팔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히말라야의 로클러 마을에 위치한 2845m, 9334피트의 고도에 위치한 이 공항은 에베레스트로 가는 등산가의 주요 입구 문입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527m, 1729피트에 불과하며 이는 몇 킬로미터가 있는 기존 공항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또한 트랙의 경사는 12도의 경사를 가지므로 비행기가 착륙하고 속도를 높일 때 비행기가 빠르게 감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클러의 기온은 매우 예측할 수 없으며 두꺼운 안개와 강한 바람이 포함될 수 있는 빈번한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변적인 기후 조건은이 공항으로 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로클러에는 고급기구 접근 시스템이 있는 다른 공항과 달리 로클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조종사는 시각적 기술을 신뢰하여 착륙하고 이륙해야 합니다. 공항은 깊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착륙 또는 이륙의 오류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클러에는 2008년에 비행기가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락한 2008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로클러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며 어려운 비행 조건에서 훌륭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루클라 공항은 여전히 에베레스트 등반을 꿈꾸는 모험가들에게 중요한 지점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서의 명성은 여행의 도전과 감정의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할 뿐입니다. 6번. 라스크루서스의 언덕은 리투아니아 북부의 순례지입니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떠나는 관행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1831년에 첫 십자가는 반란 이후에 배치되었다고 믿어진다. 수세기 동안 가톨릭 방문객들은 십자가와 십자가의 상을 수강할 뿐만 아니라 미니어처와 레스트리의 리투아니아 애국자와 수천 명의 생식의 조각상을 가졌다. 추정치는 1992년에 55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은 리투아니아에서 인기 있는 순례의 장소이며 역사 전반에 걸쳐 겪었던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평화로운 지속성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1795년 폴란드 리투아나 영연방의 세 번째 파티션 이후 러시아 제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831년과 1863년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인들은 러시아 통치자를 전복시키지 못했지만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반란은 가족이 타락한 반란군의 시체를 식별할 수 없었고 언덕 위에 고대 요새의 부지에서 상징적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 언덕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0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후 리투아니아 십자가의 정교화가 매우 인기가 높아졌으며 언덕은 어려운 시기에 종교적,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헌신에 대한 찬사로 세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시대 이후 몇 년 동안 증가한 십자가의 수와 종교적 억압이 없는 리투아니아 대중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적 신념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 7. 새 고래의 바위. 태국의 푸싱 내셔널 박에 위치한 세 개의 고래의 바위는 당신이 놓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놀라운 일입니다. 산의 경사면을 미끄러지는 세 개의 거대한 고래와 비스타니 암석은 인상적이고 독특한 목적지입니다. 이 암석들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 의해 성형되어 왔으며 그들의 독특한 형태는 그들을 매혹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래 상단의 파노라마, 전망은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며 울창한 숲과 구불구불 한강으로 덮인 수평선으로 확장되는 풍경을 제공합니다. 새 고래의 암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당신은 잘 알려진 길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방문객들은 바위에 가는 동안 경치 좋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상의 전망은 단순히 장관이기 때문에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암석은 인상적인 외모 외에도 현지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영적 가치가 있습니다. 바위는 신성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새 고래의 바위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건기 동안 날씨가 산책에 더 유리하고 전망이 더 명확한 경우입니다. 이 특별한 장소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싶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번호 8. 일본에 버려진 인형 마을. 멀리 떨어진 외로운 장소가 많이 있지만 나고로만큼 냉담한 곳은 없습니다. 시코쿠 섬에 위치한 이 마을은 공포 영화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사람이 아니라 총 350명의 밀집 인형입니다. 모두 몇 년 후 마을로 돌아온 여성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거나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그는 오래된 이웃을 나타내는 인형을 만들고 예전의 장소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인형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집에, 다른 일부는 학교 교실, 다른 사람들은 도시의 다른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나고로 여행은 인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독특한 경험입니다. 번호 9. 넥스여의 러스텀. 이란의 고대 도시 페르세폴리스 근처에 위치한 매혹적인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이 장소는 절벽에 새겨진 인상적인 구호와 에퀘이머니드 왕의 기념비적인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묻힌 군주 중에는 다리오 아이, 제리즈 아이, 아우테이저지즈 아이 및 다리오 2가 있습니다. 이 무덤의 외관은 페르시아 십자가로 알려진 십자형 바위에 조각됩니다. 넥스여의 러스텀은 무덤 외에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전투 장면을 나타내는 사사니드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구호 중 하나는 사사, 나, 제국의 창시자인 아르도르 1세, 아우데시어 아이, 의 조사, 아우데시어 아이, 의 투자로 왕이 조로에스트릭 종교의 최고 신인 어유러 마즈더의 권력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에는 또한 카비에이의 자어시트로 알려진 수수께끼의 건물 또는 카버더 조로에스트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기능이 여전히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인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그것은 불의 성전, 신성한 텍스트를 보관하는 장소 또는 무덤일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넥스여의 러스텀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의 3개 이상의 비문은 오래된 언어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이어서 페르시아 서령 문자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왕조에 대한 깊은 비전과 건축, 조각 및 행정에서의 업적을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과 그 후임자의 위대함에 대한 지속적인 증언으로 이란 역사의 수천 년을 통한 연속성과 변화를 반영합니다. 넥스여의 러스텀은 학자,
관광객 미치란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0. 엘 레슬러의 러코서 포어메이션. 엘 레슬러의 암석 형성은 수천 년 전의 암각화와 함께 주변 환경에서 상승하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 거주자의 징후.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각 블록의 조각이 얇고 작은 받침대에 놓여지고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 그러한 특성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세 가지 중요한 지질학적 요인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암석 중 하나를 담당합니다. 엘 레슬러의 뒷면에서는 주요 균열과 평행한 다른 골절 관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암과 석회암의 침식은 아라비아 반도 전체의 장관의 특성을 초래합니다. 지진과 실패 라인은 엘 레슬러의 균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운명은 불가피하지만 레슬러는 여전히 지질학적 경이입니다. 11번 판도라의 숲. 콜롬비아의 중심부에는 케이키토의 부서에는 엘바스크 더 펜도로로 알려진 마법의 신비한 곳이 있습니다. 영화 가바타의 활기차고 환상적인 세계를 불러일으키는 이 숲은 독특한 생물 다양성과 놀라운 풍경의 구석으로 방문객과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동등하게 포착했습니다. 짙은 초목, 거대한 나무 및 다양한 풍토한 동식물로 유명한 판도라의 숲은 자연스러운 낙원입니다. 자연스러운 불가사의 중에는 희귀 난초, 브로멜리아 및 수많은 종의 조류, 나비 및 기타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이 숲을 걷는 느낌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며 자연은 구석구석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인상적인 생물 다양성 외에도 판도라, 숲은 바위 형성과 숨겨진 동굴로 유명하며 미스터리와 모험의 공기를 더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은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려는 척추학자와 모험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복잡한 패턴과 모양으로 석회암 형성은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풍경을 만듭니다. 판도라 숲은 자연 애호가와 모험을 위한 천국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태, 학적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산림의 생태, 학적 및 관광 가치를 알고 있는 지역사회는 이 자연 보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이연멘토에도 불구하고 판도라의 숲은 여전히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대량 관광을 피하고 진정으로 특별한 장소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콜롬비아의 모퉁이를 탐험하는 느낌은 깨끗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운이 좋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판도라의 숲은 자연의 화려함과 다양성에 대한 창문을 제공하는 숨겨진 보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이 특별한 장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